하정우 변호사 10년 전에 2명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요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생미 씨가 2008년에 김생미 씨가 출연하던 어떤 프로그램이 회식을 했다는 거죠.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 단체로 갔는데 노래방에서 있다가 김생미 씨가 혼자 밖으로 나와서 별도로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스텝 여성 A씨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A씨가 별로 김생미 씨랑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관계였는데 나를 왜 찾을까 하고 이제 김생미 씨가 있다는 방으로 갔더니 김생미 씨가 이제 들어와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김생미 씨가 일어나서 자기를 이렇게 데려가서 옆에 앉힌 다음에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러고 있는데 다른 스텝이 찾아와서 자기를 찾는 바람에 말하자면 구해줬다. 그렇게 이제 성추행을 당하고 그날 밤에 자기 동료한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자기 말고도 또 다른 스텝 여성 B 씨가 피해를 당했다더라. 그래서 10년 전에 스텝 여성 2명이 김생미 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생미 씨 스스로도 그렇고 소속사도 그렇고 인정을 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2명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 두 번째 언급한 B 씨, 또 다른 여성, 그 여성한테는 그 당시에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불려간 스텝 여성 A 씨한테는 그 당시에 사과를 안 했답니다. 왜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사과를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A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과도 못 받고 결국 방송국을 그만뒀다는 거죠. 그만두고 그 이후로 지금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TV에서 김생민 씨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언론 매체에 연락을 했더니 그 매체를 통해서 김생민 씨한테 연락이 또 닿아가지고 10년 만에 요번에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과를 일단 받긴 받았다. 10년이 지나.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니까는 논란이 되긴 됐었나 봐요. 그렇죠. 그 다음날 직후 바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란이 됐는데 그 방송국 관계자들이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담당 PD나 아니면 관계자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랬더니 그럼 출연자를 자르냐. 이런 일 때문에 출연자를 자른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네가 도리어 일을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만 해도 이런 지금 미투 운동처럼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자가 피해당한 것을 묵살하고 그냥 묻어놓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출연자가 없으면 당장 프로그램 못 만드니까 이런 일 가지고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오면 이제 김생민 보면 불편할 거니까 스튜디오 나오지 마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 PD나 아니면 메인 PD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묻혀놓고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본인 말대로 지금 하정우 평론가 얘기했듯이 김생민 씨 나와서 잘 나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이렇게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탄압받았는데 도리어 자기를 성추행한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때 만약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해결했다고 하면 그런 피해자가 안 생겼을 텐데 결국 이제야 와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방송국 제작진이나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엇갈려요. 작가진하고 PD 제작진에서는 원래 한 건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축소가 없었다는 얘기고 반대편에서는 또 아니라고 두 건을 다 얘기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 당일에 선배 동료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작가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메인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PD한테 바로 사실을 전했다. 이게 이제 그쪽 주장인데 그 PD는 아니다. 나는 못 들었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 한 명. 그 건에 대해서만 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한 A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당한 사건이 공식적으로 방송국에서는 없는 사건이 돼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황당한 것이고 근데 이게 그 여성이 피해 여성 A씨가 주장을 하는 게 방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나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주변에 나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방송국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면서 뭐 출연진이 술 먹고 이런 실수한 정도로 자를 수가 있느냐. 스텝이면
스텝답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스텝은 연예인한테 그런 뭐 일을 당해도 뭐 가만히 있어야 그게 스텝의 자세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여성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한 명만 사과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또 다른 한 명의 경우에는 그냥 피해를 감내하고 그냥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말만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근데 나는 피해 사실을 말을 하면서 김생민 씨한테 불이익을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괘씸죄를 받아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 여성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진상 조사를 확실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뭐 사실 미투 운동이 바꿔놓은 풍경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전혀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걸 얘기함으로써 지금의 환경은 조금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여성은 본인이 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방송업계에서 스태프로 시작을 예. 했겠죠. 근데 그 진로까지 바뀐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 커리어를 쌓아가는데도 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명한테는 사과를 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사과를 받은 분은 그 출연자를 교체하거나 뭐 이런 요구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사과를 했고 출연자 교체를 요구한 사람, 더 용기 있게 행동한 사람은 더 큰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시각 문제도 있지만 또 김생민 씨도 정말 그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사람 다한테 그리고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사과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김생민 씨가 이제 다시 인기를 얻은 것이 검소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게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생민 씨가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자세, 생활 태도 이걸 쭉 들은 다음에 그걸 지적을 하는 당신은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남의 생활 태도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의 어떤 모범적인 연예인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져서 당연히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연예인들 과거에 성추행 사례 불거지면서 이제 뭐 프로그램 하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예. 김생민 씨도 당연히 지금 2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해가지고 현재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11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당장 한 7개 되는 프로그램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그냥 뭐 간단한 자숙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김생민 씨 상황이 이제 너무나 힘들게 됐는데 예. 김생민 씨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는 건 좋은데 그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 여성이 상처를 입었다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 예. 지금 얘기 듣고 그래서 지금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김생민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그때 피해 여성이 2명 있었는데 한 명한테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과를 하면서도 그때는 인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한테 조금 이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김생민 씨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 좀 같습니다. 여론도 안 좋네요. 예. 여론 지금 매우 안 좋고 그러니까 김생민 씨에 대한 그 전까지 찬사 일색이었거든요. 그랬죠. 그 시청자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댓글 반응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대호 선수 프로야구 선수인데 치킨 박스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좀 볼까요? 이대호 선수에게 던져진 것이 이제 치킨 박스라는 거잖아요. 이대호 선수도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쳐다보고 잠시 있다 그냥 갑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몸이 생명인데 갑자기 뭐가 훅 날라서 자기를 이렇게 부딪히면 깜짝 놀라죠. 예. 과거에 김웅영 감독도 참외가 날라서 자기 머리를 쳤을 때 그 순간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뭐 나는 죽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그런 공포심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다수가 쫙 있고 나 혼자 있는 사람은 언제 뭐가 날라와서 나를 위협할지 모른다 이런 기본적인 공포심이 있는데 이대호 선수한테 지금 등에 뭐 확 치니까 깜짝 놀란 거고 근데 이제 바로 뒤를 돌아보고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텐데 잠시 쳐다보고 그냥 쓸쓸하게 앞길을 간 거고 쓸쓸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에 롯데가 7연패하고 굉장히 팬들을 실망시키고 이대호 선수가 또 개인 성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팬들을 실망시켜서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좀
씁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 반응도 얼마나 팬들이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뭐 저랬겠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저 정확하게 던져서 맞힌 사람을 투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반응도 반응은 좀 있는데 하지만 또 위험한 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게 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폭력이에요. 예, 그래서 선수를 향해서나 뭐 어쩌면 이 경기장 안을 향해서나 그 무엇도 던지거나 액션을 취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네티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본 문제가 저도 좀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사법 처리 대상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아주 크게 다칠 만한 물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저렇게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거니까 폭행죄가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단지 폭행죄로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뭐 이렇게 처할 수 있는데 사실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신원도 확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팬이든 아니든 그죠? 만약에 잡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처벌의 실제 가능성은 없지만 원래는 처벌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보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대법원장 차량에도 그 계란을 던지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불만이 있어서. 근데 그 계란도 그렇게 크게 다칠 만한 물건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폭행이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관용차기 때문에 그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돼서 이제 판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된 것도 있고 집행유예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렇게 하시면 뭐 선수들이 내가 뭐 구경을 온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뭐 처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범죄 행위고 그리고 혹시 폭행이 아니라 선수가 직접 좀 상해를 입잖아요. 다치게 되면 그거는 그 반의사 불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처벌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 팬들,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연봉이 굉장히 높긴 높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4년, 그러니까 롯데로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오면 4년 계약이 1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연봉은 25억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프로야구계에서 연봉이 최고네요. 최고 연봉자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이대호 선수가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잘 기대도 아시는 많을 것처럼. 테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7관왕, 타격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또 외국에 가서도 많이 활약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많은 이제 기대를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의 가장 뭐랄까 상징적인 선수가 됐고 예. 아마 이제 던진 사람은 그런 마음이겠죠. 롯데가 지니까 이제 화풀이 분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대호 선수가 던진 건데 그건 정말 잘못한 행동이고요. 예. 저런 행동을 그냥 용인해 주면 앞으로 또 그 비슷한 사례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엄벌에 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물론 이제 뭐 저분은 그냥 술김 했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런 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지 좀 찾아서 반성하고 또 필요한 처벌이 있다고 하면 처벌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법원장한테 던진 사람은 집행유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계란 투척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집행유예도 실형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본인이 분풀이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뭘 던지거나 이런 일을 하셔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담당 PD나 아니면 관계자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랬더니 그럼 출연자를 자르냐. 이런 일 때문에 출연자를 자른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네가 도리어 일을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만 해도 이런 지금 미투 운동처럼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자가 피해당한 것을 묵살하고 그냥 묻어놓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출연자가 없으면 당장 프로그램 못 만드니까 예. 이런 일 가지고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오면 이제 김생민 보면 불편할 거니까 스튜디오 나오지 마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PD나 아니면 메인 PD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묻혀놓고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본인 말대로 지금 하재근 평론가 얘기했듯이 김생민 씨 나와서 잘 나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답답하겠어요. 예. 자기는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이렇게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탄압받았는데 도리어 자기를 성추행한 사람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예. 그때 만약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해결했다고 하면 그런 피해자가 안 생겼을 텐데 결국 이제야 와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니까 하재근 평론가 10년 전에 2명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요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예. 2008년에 김생민 씨가 출연하던 어떤 프로그램이 회식을 했다는 거죠.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 단체로 갔는데 예. 노래방에서 있다가
김생민 씨가 혼자 밖으로 나와서 별도로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스텝 여성 A 씨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A 씨가 별로 김생민 씨랑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관계였는데 예. 나를 왜 찾을까 하고 이제 김생민 씨가 있다는 방으로 갔더니 김생민 씨가 이제 들어와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김생민 씨가 일어나서 자기를 이렇게 데려가서 옆에 앉힌 다음에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예. 그러고 있는데 다른 스텝이 찾아와서 자기를 찾는 바람에 말하자면 구해줬다. 그렇게 이제 성추행을 당하고 그날 밤에 자기 동료한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자기 말고도 또 다른 스텝 여성 B 씨가 피해를 당했다더라. 예. 그래서 10년 전에 스텝 여성 2명이 김생민 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예. 그 당시에 방송국 제작진이나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예.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엇갈려요. 작가진하고 PD 제작진에서 원래 한 건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축소가 없었다는 얘기고, 반대편에서는 또 아니라고 두 건을 다 얘기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 당일에 선배 동료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작가한테 이야기를 했다. 예. 그래서 메인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PD한테 바로 사실을 전했다. 이게 이제 그쪽 주장인데 그 PD는 아니다. 나는 못 들었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 한 명. 그 건에 대해서만 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한 A 씨 같은 경우 나는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당한 사건이 공식적으로 방송국에서는 없는 사건이 돼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황당한 것이고. 예. 근데 이게 그 여성이 피해 여성 A 씨가 주장을 하는 게 방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나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주변에 나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방송국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면서 뭐 출연진이 술 먹고 이런 실수한 정도로 자를 수가 있느냐. 스텝이면 에 대해서 김생민 씨 스스로도 그렇고 소속사도 그렇고 인정을 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네.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2명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예. 그 두 번째 언급한 B 씨 또 다른 여성 그 여성한테는 그 당시에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불려간 스탠 여성 A 씨한테는 그 당시에 사과를 안 했답니다. 예. 왜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사과를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 A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과도 못 받고 결국 방송국을 그만뒀다는 거죠. 그만두고 그 이후로 지금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TV에서 김생민 씨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볼 수가 없었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언론 매체에 연락을 했더니 예. 그 매체를 통해서 김생민 씨한테 연락이 또 닿아가지고 10년 만에 요번에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과를 일단 받긴 받았다. 10년이 지나. 그때 상황을 보니까는 논란이 되긴 됐었나 봐요. 그렇죠. 그 다음날 직후 바로.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란이 됐는데 그 방송국 관계자들이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예. 스텝답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스텝은 연예인한테 그런 뭐 일을 당해도 뭐 가만히 있어야 그게 스텝의 자세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여성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한 명만 사과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또 다른 한 명의 경우에는 그냥 피해를 감내하고 그냥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말만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근데 나는 피해 사실을 말을 하면서 김생민 씨한테 불이익을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괘씸죄를 받아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 여성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진상조사를 확실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뭐 사실 미투 운동이 바꿔놓은 풍경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전혀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걸 얘기함으로써 지금의 환경은 조금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여성은 본인이 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방송업계에서 스태프로 시작을 예. 했겠죠. 근데 그 진로까지 바뀐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 커리어를 쌓아가는데도 이 영향을